90%가 넘는 확률로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시그널이 떴습니다. 과연 주가 폭락은 언제 올까? 원유 가격이 피크를 치고 내려옵니다. 달러는 계속 올라가죠. 향후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현상들이죠.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거는 이렇게 두 개의 분기 연속으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을 때 위에가 플러스, 아래 마이너스죠. 이게 코로나 때예요. 이게 공식적인 경기 침체입니다. 이번엔 어떨까?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찍었죠. 6월까지의 지표가 나와서 이게 마이너스가 뜨면 공식적인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에 가까워지고 있는 신호들이 하나둘 나타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됩니다. 코로나 직전 19년 9월달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오죠. 주가는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를 찍고 반등했다가 또 찍었어요. 만약에 이게 주가라면은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즉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이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오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걸까?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와 물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럼 단기 금리가 상승을 해요. 2년물 국채금리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이거는 장기적인 경기 하락의 우려에 의해서 하락을 합니다. 미래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이런 우려가 시장에 녹아들고 장기 10년물 국채금리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단기 금리는 오르고 장기 금리는 하락하니까 크로스가 되면서 역전이 발생하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1970, 80년대부터 장단기 금리차가 이런 식으로 역전한 이후 여지없이 거의 100%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예요. 주가 폭락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죠. 장단기 금리 10년물 빼기 2년물이 역전이 됐다. 그 이후에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지나면 경기 침체가 여지없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빠르면 6개월, 좀 길면 1년 이후, 1년 반 정도까지 텀을 두고 나서 이런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는 거죠. 즉 경기 침체 가능성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증시 반등의 가능성, 그리고 경기 침체, 주가 폭락이 오더라도 그 이후에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주가 반등 가능성의 이유는 뭘까? 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코로나 때죠. 두 개 분기 연속으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습니다. 이때는 공포의 극한이에요. 하지만 이때 주가를 놓고 볼게요. 3월 23일 날 주가는 저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풀린 돈에 의해서 경기는 회복이 됩니다. 즉 경기 침체의 한 가운데 이미 지표가 나온 다음에는 주가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그 이후라는 거예요. 왜일까? 주가는 경기에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행여나 여기 마이너스가 떠서 경기 침체 구간이라 할지라도 주가는 이미 먼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가는 경기에 선행하기 때문에. 실제 금리 인상기에 미국 증시의 역사적인 상승률을 한번 보면은 1972년에서 74년 이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99.9% 확률로 증시가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돈의 메커니즘은 항상 똑같아요. 금리가 떨어지고 올라감에 따라서 풀려있는 돈의 양이 늘어나고 줄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똑같습니다. 풀린 돈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와요.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고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고 미래에도 똑같을 겁니다. 단지 경기 회복 속도와 금리 인상 속도 여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오느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게 결정될 뿐이지 메커니즘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 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2015년도에도 1차 금리 인상 이후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조정을 한 다음 그 다음 증시는 상승을 합니다. 물론 이때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최소 6개월에서 18개월 6개월 반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구간, 증시 반등의 구간은 반드시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근거로 제가 계속 고점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국제 유가. 이 유가도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죠. 제가 이 구간, 여기로 반드시 회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언더슈팅, 오버슈팅은 있지만 반드시 회귀한다, 들어온다. 유가가 추가로 하락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치고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 긴축 기조를 약간 느슨하게 풀어준다면 증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13일날 발표가 되죠. 아마 예측으로는 지난달보다 좀 둔화가 될 것이다. 인플레가 다소 둔화가 되면 금리 인상 기조가 약간 누그러질 것이다.
물론 7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0.75%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9월 달에는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경기에 선행하는 증시는 반등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게 뭐냐면 신용이 나쁜 기업에 대출해주는 대출 금리인데, 이렇게 코로나 때처럼 위기가 오면은 신용도 나쁜 회사는 부도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부도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더 대출 금리를 올려서 빌려줘야 돼요. 떼일 염려가 더 크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시기가 바로 경기 침체 시기라는 거예요.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고 경기 침체가 찾아왔듯이 이번에도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 다소 꺾였죠. 올라가다 꺾였는데, 물론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이거는 뭐 아무도 장담을 못하죠. 하지만 일단 누그러지고 있다는 거, 일단 지금 당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붙들어 놔도 되지 않을까. 이 얘기는 곧 증시 반등의 기회도 오지 않을까 라는 하나의 또 근거가 되겠죠. 지금 최근 20년 동안 S&P 500 지수의 PR이에요. 실적 대비 주가가 싸냐 비싸냐죠. 16배 조금 안 되는 이 평균, 거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좀 길게 놓고 볼게요. 어떤 기간에 어디까지 떨어졌을까. 자, 여기 평균이죠. 장기 20년 평균인데, 평균에 닿을 때는 항상 이렇게 맞고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그리고 뚫으면 강하게 뚫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지지가 돼서 또 올라요.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저항, 뚫으면 또 상승, 지지, 상승.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S&P 500 PER 15.5배에서 16배 정도.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죠. 16.3배. 그렇다면 이 부근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000년 닷컴 버블, 이때도 여기서 반등을 했죠. 확대해서 보자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일어난 다음에 빠져도 그 다음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단기 반등의 시기는 분명히 오긴 온다. 실제 지금 나스닥, S&P 500, 미 증시의 PER이 떨어지고 있죠. 추정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실제 기업의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 주가는 또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기업 실적에 대한 추정치, 코로나 이후 급격히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도중에 있어요. 하지만 증시는 이렇게 먼저 움직이고 먼저 피크아웃을 치고 먼저 떨어진다.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실적 추정치가 꺾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닥도 마찬가지죠. 물론 실적 추정치와 기업 이익이 추가로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가는 그 전에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적 추정치가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사는 시기와 파는 시기가 엇갈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가는 경기에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지만 그 공포의 한 가운데서 증시는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냐?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실적이 나오는 주식을 모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주식은 지금 어쨌든 PER 싸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지고 있죠. 구글, 애플, 이런 미국 빅테크 우량 기업들도 굉장히 퍼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자, 여기가 어디냐면 2분의 1 구간입니다. 코로나부터 고점까지 딱 반절이에요. 그리고 이 보라색 180주 이동평균선이죠.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역사적으로 여기서 항상 반등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물려있다. 2분의 1 구간, 여기 살짝 아래 깨고 올라와서 재반등한 상태. 그리고 180주 이동평균선도 지금 같이 공교롭게 엮여 있어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을 지금 여기로 삼고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잘 버텨주고 이 위에서 지지가 일어난다면 저는 추가로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내가 매수나 매도, 뭔가 투자 판단할 때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람마다 다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준이 없으면 이 사람 말이 또 솔깃하네, 저 사람 말도 솔깃하네, 내 투자 판단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죠. 내 기준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러분이 뭔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툴을 제공해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또 이 2분의 1 지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깨지 않고 반등을 했을 때 반등의 크기, 그리고 여기를 깨고 반등을 했을 때 반등의 크기, 이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여기를 지켜줬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장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 단기적으로도 지금 변곡점인데 어쨌든 여기 막혀 있어요. 여기를 한번 바로 뚫기보다는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갈 가능성, 혹은 아래로 그냥 빠져버릴 가능성 모두 열려는 있어요. 하지만 180도 이동평균선이라는 이 구간에 걸려있기 때문에 미래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셨듯이 장단기 금리차가 일단 역전이 됐습니다. 미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어쨌든 녹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역전이 됐다고 경기 침체가 바로 오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는 반등의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반등장이 한번 더 찾아올 수는 있겠다. 이대로 지금 증시가 계속 꼬꾸라져서 경기 폭락,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느냐? 이거라기보다는 어쨌든 한 번의 반등 구간은 주고 그 이후에 6개월에서 18개월 이거는 지켜봐야 돼요. 그 이후에 폭락이 오더라도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항상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멘탈이 무너집니다. 아직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가 덜 나왔다는 거, 아직 신용잔고가 많이 줄긴 했지만 바닥 신호는 아직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정황적으로 지금 반등이 와도 이상한 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더 빠지더라도 반등장은 어쨌든 오긴 옵니다. 여기서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전에 차이나 전기차 평균 단가를 낮추는 방법 알려드렸죠. 제가 분할 매수를 요 정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물량이 적었습니다. 맥점에서 물량을 확 실어서 단가를 낮추고 이번 반등으로 인해서 수익난 종목이 꽤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저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기준을 통해서 투자하고 매매하시는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많이 날씨가 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